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매드팩토 영상을 한 일주일 만에 하는데요. 75,000원대를 저점을 찍고 85,000원을 넘어서 다시금 기술적으로 21선 내려오는데 고기를 돌파하지 않는 수급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기업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해보면 차트를 여러 번 오늘 한 30분 동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저는 기술적으로 오래를 해서 차트적으로는 몇 분이면은 파악이 되는데 다시금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많이 과거와는 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수급적이라든지 차트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를 연구를 해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지난해 5월부터를 보게 되면 주가의 가격 조정은 이렇게 폭이 작으면서 저점들을 형성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9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저점 대비해서 상당하게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됐고 여전히 10만원 바로 아래에서는 지지를 하방 경직의 모습을 많이 보여 있다가 올해 들어서 1월에 이렇게 독일의 모크와 미국의 모크 사이의 오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권가 찌라시의 평용요법에서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1월 달에 시장에서는 큰 가격 조정이 나왔죠. 따라서 이 거래량으로 봐서는 선도 세력이 많이 빠져 있지 않느냐. 기업의 가치는 훼손 가치는 없고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간은 더디게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가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주면 됐는데 그와 같은 또 흐름도 확률상으로 대단히 적어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따라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더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8만원 전후로 인해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이렇게 기간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유의미한 학회에서의 발표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면서 이곳 10만원, 12만원대를 돌파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오늘 해보았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하나의 레포터가 하나 나왔네요. 매드팩토는 바이오마커 기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올해 4월에 열리는 ACCR 미국 암학회에서 암학회는 12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연례의 학술 대회입니다. 이곳에서 벡토서팁의 견고한 가치를 증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벡토서팁은 매드팩토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다. 형질 전환증 식인자 TGF 베타 신호 전달을 저해해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해 준다. 지난달 GSK는 벡토서팁의 경쟁 약물인 M7824에 대해 비세포 폐암 임상 중단을 선언했고 1차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율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독일의 모크사와 미국의 모크사의 혼동으로 인해서 지난 1월 달에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벡토서팁과 M7824는 TGF 베타 저해제라는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M7824의 임상 실패가 매드팩토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고요. 이곳 매드팩토는 시판 중인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를 기본 용법으로 하고 M7824는 PDL1과 TGF 베타의 이중 항체로 단독 투여를 기본으로 한다.
한 종류 약물의 사용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에 투약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설명이고, 반면에 병용투여는 원인 파악 후에 개별 약물의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VRGS는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한 백토서팁의 전용 바이오마커, 그리고 이번 4월에 매드팩토는 췌장암에서 또 백토서팁과 오니바이드와의 병용 전임상 결과 동물 실험에서 했었고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전임상 결과의 발표. 이번에 발표하는 4월에서는 3가지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초록은 다음 달 10일, 11일에 공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인 것 같죠? 김성진 대표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10년 내에 제품당 매출 1조를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5개를 김성진 대표는 자신한다. 10년까지 투자할 것인가? 3년 정도 내에 어느 정도가 3개만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좀 어렵겠죠? 매드팩토가 확보하고 있는 가장 차별화된 경쟁력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 질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병이 내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효능을 지닌 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매드팩토는 8일 2대1과 인터뷰를 갖고 어지간한 치료제는 이미 개발에 성공했고 상용화됐지만 기존 치료제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신형은 앞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김성진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약의 연구개발에만 주력하는 대부분 바이오벤처와 달리 매드팩토는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 상용화까지 신약 개발의 모든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경험한 다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매드팩토는 미국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 임상을 진행하면서 대학병원, 연구소 등 국내외 다양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적으로 5번째로 게놈 염기서열을 해독한 주인공이고 세계적인 석학이자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세계 최초로 암세포에서 TGF-베타 수용체 유전자의 결손과 돌연 변이를 밝혀내기도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항암 치료제 백토서팁의 임상 이상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1월 달에는 병용 투여가 실패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주분들한테 슬픔을 안겨주었죠.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한 오해 또는 뜬 소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그것을 오해가 해소되었다 손치더라도 급반등하는 일이 거의 많이 위축된 시장을 회복하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지 곧바로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백토서팁은 기존 항암제와 함께 병용 투여하면 암을 전이와 재발 없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효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면서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항암 신약이다 이렇게 했고요. 김 대표는 올해 4월 미국 암학회를 시작으로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9월에는 유럽 종양학회 등 글로벌 학회에 연이어 참가해서 백토서팁의 병용요법에 대한 주요 임상 결과와 함께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 혁신 신약 퍼스트 인 클래스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한 개 제품당 수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둘 수 있다. 매드팩토는 향후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의 혁신 신약을 5개 이상 확보해서 글로벌 제약사 반열에 올라가는 게 목표다.
대표는 넉넉 잡아서 10년 후면 어느 정도 이 목표가 가시권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고, 바이오 전문 인력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존경받는 회사로 키워보겠다라고 그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최근 바이오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바이오 업계에도 거품이 끼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바이오 산업에 대해 기대감이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이제는 바이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력, 특히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산학연을 연계한 혁신 신약 개발 전략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바이오 벤처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첫째는 기초과학 기반의 자체 연구 개발의 기술이고, 둘째는 연구 인력이고, 세 번째는 바로 자금력이다. 매드팩터는 이제 현금 1,000억을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연구 인력도 출중하고 기술력이야 따라서 시간의 문제인데 10년 넉넉하게 10년 잡아서 올 연초에 이때 상당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2만원 돌파하면서 의미가 크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한 20만원 하회를 하면서 병역요법이 실패에 따른 루머가 증권가에 돌면서 이와 같이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됐죠. 이제는 거래량도 바닥권에 위치하면서 하방 안정이 되는 듯 고요. 이제 조정 장세도 마무리 지으면서 내달 10, 11일경에는 초록도 발표하고 그리고 4월 ACCR에서의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해서 10만원대를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6월 키트로다와의 머크사의 MSD 키트로다와의 병용 결과,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요 정고점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그리고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매드팩트를 기대하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그 정도로 보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이거 8만원대에서 안정이 되면서 이제 가격 조정은 멈추어지고 기관으로서 다시 응집이 되면서 가치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을 통해서도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 12만원을 상당히 돌파하기 어려웠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잠시 잠깐 13만원대 갔었고요. 이곳 상승을 요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12월 말이죠. 거래량이 상당하게 외국인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곳에서의 이렇게 루머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요 8만원대를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만 주도 거래량이 안 된 99,000주의 거래량으로 800원이 빠진 형태, 종가는 82,800원, 83,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9만원에 돌파하면서 좀 안정이 되고 10만원을 타진 않은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드팩터는 최근 소량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는 모습이죠. 연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으며 기관의 물량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큰 물량이 들어와서 9만원이 안착되고 10만원이 돌파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해야지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4월과 6월에 학회를 기대할 만하고요. 저 역시는 8만원
10만 초반에서 들어온 제가 좀 편입한 물량은 10만 원 이상에서는 일부 익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기존에 있는 물량은 30만 원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러한 전략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실망감이 크죠.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와 같이 루머에 의해서 정말 이때도 저도 조금은 멘붕이 왔던 부분인데, 기업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줄줄 흘러가면서 그와 같이 나왔었죠.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데 이런 일이 가장 슬픈 일이죠. 누군가의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기사나 미국 그렇게 유럽에 있는 기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요것이 아마 일부러 된 루머는 아닌 것으로, 누군가 미리 알았던 사람들에서 던지면서 시장이 위축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조정 장세의 힘든 상황에 전개되는 상황이에요. 매드팩토 주주분들 같이 나가는 방향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4월 학회 다음 달 초록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9만원 10만원 정도의 일단은 이 목표가 좀 돌파해서 안정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